버튼을. 안녕하세요. 하와이 오아후 섬에 있는 세냐에 다녀왔어요. 잠시 하와이 얘기를 할게요. 밥집만 궁금하신 분은 바로 3분 13초로 가시면 돼요. 참고로 미국 횡단보도에서 이 버튼 안 누르면 건너는 신호가 안 켜져요. 저는 처음에 30분까지 기다려봤으니 잊지 마시고 시간 절약하세요. 도착할 때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초등학생으로 왔을 때는 잠수함 탔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났고 어른의 제가 생각하기에 하와이는 괌 정도의 느낌일 거라 생각했는데 와 너무 다르네요. 아주 신세계예요. 일단 번화가를 봤을 때 괌은 시골의 시내 느낌이라면 하와이는 미국 본토의 느낌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달라요. 이 말도 안 되는 색감 보이시나요? 일단 하와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바다. 정말 아름다워요. 깔끔한데 예쁘고 파도도 좋아서 서핑의 천국이고 태어나 처음 해보는 서핑이었는데도 굳이 파도를 타지 못해도 즐거웠어요. 그냥 튜브에 얹혀 떠다니기만 해도 지상 낙원이 따로 없어요. 바다 자체도 예쁘지만 바다에서 바라보는 섬의 뷰조차 예쁜 곳이에요. 또 주라기 공원을 찍었던 쿠알로아 렌치를 빼놓을 수 없어요. 이곳을 관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편하지만 엉덩이를 희생해야 하는 트럭. 승차감이 몹시 좋지 않아요. 트럭을 타신다면 방석을 가지고 가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승마를 추천해요. 말을 타고 바다와 산 뷰를 동시에 즐기며 가볍게 한 바퀴 돌았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쿠알로아 렌치 홈페이지나 마이리얼 트립 같은 앱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해주면 되고 아예 처음 타는 분들도 계셨는데 운동화만 준비해가면 되니 부담 없이 가셔도 될 거예요. 이날 사정이 있어 아내님이 함께 못 오셨는데 나중에 아내님과 이 승마를 같이 하기 위해서라도 꼭 다시 한번 갈 거예요. 날씨는 또 신기한 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습하지가 않아서 온도가 높아도 불쾌하지가 않아요. 여기 와서 살면 모든 병이 사라질 것 같은 너무나 쾌적한 날씨예요. 심지어 쇼핑하기에도 좋아요. 에르메스 매장에서 워크인으로 필코트 한 18 사이즈 골금을 얻었어요. 이걸 워크인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싶네요.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당장 떠나세요.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이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맛집의 볼모지라는 점이에요. 어디서 뭘 먹어도 2명 기준 한 끼에 10만 원을 하는데 맛있는 밥집을 찾는 게 많이 어려워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할레쿨라니 호텔의 오아우 최고 티어라는 1인당 400달러 정도의 레스토랑 라메르도 다녀왔는데 별로였어요. 그래도 꼭 가셔야겠다면 꼭 노을이 지는 시간을 끼고 창가 쪽 자리를 예약하세요. 뷰는 정말 심장이 욱신거릴 정도로 좋아요. 몇 달 전에는 예약해야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리츠칼튼에서 먹은 40달러짜리 치라시스시랑 후토마키 역시 별로였어요. 유명하다는 스테이크 하우스도 별로였고 특히 이름도 기억 안 나는 힐튼 옆에 우동집은 웨이팅이 없어도 갈 가치가 없으니 걸으시길 바래요. 그나마 괜찮았던 곳이 토미바하마 레스토랑이랑 타나카 도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니아만큼은 지구의 다른 곳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말 훌륭한 수준의 파인다이닝이었어요. 뉴욕의 3스타 파인다이닝 펄세와 예전 영상에 올렸던 샌프란시스코의 프렌치 런드리 출신 셰프가 있었던 레스토랑인데 저희가 방문했을 땐 펄세 출신의 셰프님이 그만둬서 미국 본토에 사는 친구에게 추천받은 메뉴가 사라져서 조금 아쉬웠어요. 다시 세니아 쪽으로 돌아와 이곳은 할레클라니 호텔에서 차로 30분쯤 걸리는 위치에 있어요. 동네 분위기도 와이키키 쪽과는 많이 다르게 어두운 느낌이 명성에 비해 짙어요. 너무 허름한 건물 아니야? 주변에 주차장은 있지만 저희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와이 주차 시스템에 무지하였기에 우버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주차와 운전, 렌트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아무튼 셰프님이 기존에 계시던 레스토랑이 클래식한 느낌이라면 세니아는 아주 컨템포러리하고 실험적이에요. 처음 접하는 스타일의 창의적인 음식들이 대부분인데 또 맛의 밸런스가 기가 막혀요. 기억에 남는 한 끝이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샹글리에가 있는 레스토랑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곳의 인테리어는 그만큼 신경 썼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천장도 마감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클래식과 모던의 차이는 있지만 전 솔직히 라메르보다 이곳이 인테리어가 더 나았어요. 참고로 세니아라는 이름은 환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 제니아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메뉴에요. 일단 스낵에 있는 스모크 다이 시간은 꼭 시키셔야 해요. 생소하지만 신기하게도 맛이 아주 끝내줘요. 저희는 스모크 다이 시가와 파마스 마켓 샐러드, 로스티드 본 메로 그리고 뇨끼를 시켰어요. 이걸 시키면서도 양이 많아 남길까봐 큰 걱정을 하였는데 다 먹고도 부족하여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트리플 스모크 세먼까지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안 시켰으면 나중에 울었을 듯. 이곳의 양이 많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저희에겐 여러 종류의 메뉴를 경험할 수 있어 더욱 좋았어요. 첫 번째 디시로 나온 스모크 다이시가 아이는 스시나 포크에 많이 들어가는 참치의 종류로 주로 하와이에서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얘를 허브의 한 종류인 차이브와 함께 바삭한 튀김피로 감싸고 시가향을 입혔어요. 시가향이 역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비흡연자인 아내도 좋아했어요. 유자, 바질, 마늘을 주 재료로 크리미하게 만든
만든 소스를 찍어 먹으면 아예 담백함과 찰브의 산뜻함, 거기에 시가의 쌉싸름한 향이 부드러운 소스와 어우러져 기가 막힌 맛을 만들어내요. 거기에 겉바속촉의 질감까지 정말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맛이니 꼭 드셔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파머스 마켓 샐러드예요. 하와이 지역에서 키운 채소와 과일을 사용했어요. 일단 채소의 신선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소스의 색이 범상치 않다고 말했는데 이 색상만 가지고는 라즈베리를 섞었나? 달짝지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을 가볍게 부셔주시더라고요. 금귤 비네그레이트 소스인데 물어보진 못했지만 머스타드를 추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맛으로는 해파리 냉채 소스에 달콤함을 살짝 추가한 느낌? 신선한 채소의 알싸한 매운맛 그리고 달콤함까지 추가된 이 샐러드 역시 정말 즐거웠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데 훌륭한 맛, 이게 파인다이닝을 찾아다니는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둘 다 알코올을 즐기지 않아서 이런 곳에 가면 목테일을 찾아서 한 잔씩은 시키는 편이고 여기서도 추천을 받아 코코넛 스프리츠와 유자 샤워 목테일을 시켰어요. 시켜야 한다면 유자 사워 목테일 꼭 시키세요. 클린저 같은 깔끔하고 청량한 맛에 감탄할 거예요. 이게 세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로스티드 본 메로예요.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옥스테일 마말레이드, 하와이안 롤, 피칼 릴리, 세 가지 소금, 본 메로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절대 맛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다만 이 메뉴의 재료들이 미국에서는 정말 생소한 재료기에 그들 입장에선 맛 또한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옥스테일 마말레이드, 이건 속꼬리찜을 장조림과 퓨전한 듯한 맛인데 우리 속꼬리찜이 생소한가요? 한식집을 가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명절 때 어머님께서도 종종 해주셨고요. 맛은 풍미가 강한 부드럽고 걸쭉한 장조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의 할머님이 생각나는 맛이죠. 그리고 골수는 얘들 입장에선 거의 뭐 혁명적인 재료 선택일 수 있는데 우린 이미 뼈다귀 장국 먹을 때 쪽쪽 빨아먹었던 거예요. 여기서 조리한 방식의 맛은 이미 도가니탕에서 실컷 먹었던 맛과 질감이고요. 피칼릴리라는 인도 향신료를 넣은 채소절임과 빵에 함께 먹는다는 점이 신박하긴 했지만 뭐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맛이라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렇긴 해도 맛 자체를 폄하하진 않아요. 좋았어요. 특히 저 브리오슈 같아 보이는 하와이안 롤은 브리오슈보다 더 폭신하고 파인애플 주스를 넣는 게 특징인데요. 그러고 보면 얘네 진짜 파인애플 좋아하네요. 오죽하면 이탈리안 공공의적 하와이안 피자가 있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꿀, 황설탕, 바닐라, 식초를 넣어 약간 달콤하고 시큼한 열대적 풍미를 더한 빵, 이게 이 메뉴의 킥이었어요. 잠시 멍청한 저를 좀 보고 가시죠. 빵 사이에 넣는 거였구나. 그렇게 난 위에 얹었는데 이렇게 열려있잖아. 짤하게 열려있잖아요. 이렇게 넣는 거였잖아. 너무 웃겨. 여보는 어떻게 알았죠? 역시 똑똑하군요. 얘는 메뉴 이름이 그냥 요끼인데요. 투박한 이름과는 맞지 않게 온갖 기교를 부려놓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요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딜 가든 크림 베이스 소스와 쫀득한 질감이 없는 요끼가 저에겐 느끼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얘는 일단 요끼의 질감이 굉장히 특이해요. 폭신하고 가볍다고 해야 하나?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트러플 버터 소스 베이스인데 곁들어진 톡톡 터지는 훈제 송어알이 식감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줘요. 전체적으로 느끼하지 않게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잘하더라고요. 저 자욱한 연기가 보이시나요?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아이씨가도 이렇게 서빙을 했었어요. 뚜껑도 그냥 열지 않고 연기가 현대무용을 하는 것처럼 퍼뜨려주는 저 퍼포먼스 좀 보세요. 이런 거 보는 즐거움까지 있는 곳, 이게 파인다이닝 아니겠어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꼭 시켜야 할 두 가지 메뉴를 꼽는다면 아이씨가와 바로 이 연어예요. 표면에 메이플 버터 글레이즈를 바른 연어와 함께 오이 피클, 버터밀크 스프레드, 메이플 카라멜라이즈한 양파를 와플과 서빙해줬는데 살면서 와플과 연어의 조합은 상상해본 적도 없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같이 나온 와플 보고 뭐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구성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조화로워요. 왜 피쉬버거도 있잖아요. 그것의 엄청나게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와플에 있는 구멍들에 버터밀크 스프레드를 채워놓고 연어와 피클을 올려 먹으면 와플의 단맛과 잘 구워진 연어의 맛을 메이플 버터 글레이즈가 완충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는데 거기에 스프레드가 풍미를 더해주고 피클이 산뜻함을 환기시켜주는 이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군침이 도네요. 가격은 이렇게 나왔어요. 참고로 미주에서 카드로 계산할 때 팁 주는 방법은 영수증을 요청해서 금액을 확인하고 보통은 이렇게 처음 받는 영수증 아래 퍼센트에 해당되는 팁 금액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면 돼요. 이걸 카드와 함께 돌려주면 계산을 하고 팁을 적는 영수증을 다시 줄 거예요. 거기에 팁과 팁이 더
더해진 총액을 줬고 사인을 해서 테이블에 두고 나오면 돼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팁은 20에서 30% 사이가 추세인 것 같아요. 이상 세냐였습니다. 하와이에서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 갔던 바다거북이 수영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서 빌려준 고프로로 찍은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이 액티비티도 돈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